어,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어, 잘 네,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저희 교재 챕터 4장 AI 테크닉이라는 그 챕터를 발표를 할 건데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챕터가 뭔가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뭐 알고리즘들이 있고 기법들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면 뭐 CAGR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 이제 소개하는 그 챕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프라도시 그 교재를 한 장에 짤막하게 요약했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코드 리뷰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 교재는 빨리 하고 제가 저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코드 리뷰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그 교재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 트레이닝 책 교재에서 4장 AI 테크닉은 리그레션 그 트리 위주로 리그레션 트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향상시키는 기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씩 보시면 여기에서 소개해주는 내용들 중이에요. 이것들이 스테와이즈 리그레션, 뭐 리그레션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소프트 벡터 머신, 히든 마코프 모델 (HMM), 이제 뉴럴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4-1 첫 번째 챕터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까지 그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각 그 알고리즘의 특성이 나오는데 특성을 좀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리니어인 모델은 뭐 대부분 다 리니어 모델이고 뉴럴넷만 리니어가 아니다고 하는데 히든 마코프나 이런 것도 뭐 하면 그 부분적으로 넌리니어 하긴 하지만 피스와이즈를 보면 리니어하다라고 해서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랑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니어스가 아니고 디스크리트 영역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히든 마코프는 둘 다 할 수 있고 뉴럴넷도 둘 다 할 수 있다. 근데 책에서는 뉴럴넷은 컨티뉴어스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뉴럴넷도 디스크리트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히든 마코프 모델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히든 마코프는 왜냐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숨겨진 스태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오토 엔코더 같은 거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미지의 변수에 대해서 그 학습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히든 마코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슈퍼바이즈드라기보다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라고 그 책에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AI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전 솔직히 AI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간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언급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배깅, 랜덤 सब스페이스,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있는데 이것들 다 저희가 그 프라도시 책을 하면서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이죠. 여기는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이게 뭐다 라고 이제 요약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얘는 데이터를 여러 서브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 서브셋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중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라는 게 있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가장 높은 하나의 모델을 피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베스트 아웃 오브 샘플, 그 퍼포먼스가 좋은 거 하나를 피킹한다.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 배깅은 샘플링을 하긴 하는데, 샘플링을 하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처럼. 근데 얘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면서 리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어떤 전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서브셋을 뽑을 때 여러 번 똑같이 한 번 뽑았던 애를 다시 뽑을 수 있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피킹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애가 한 두세 번 더 피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번도 피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로 클래시파이 저희 그 식별기를 학습시키는 거. 그게 이제 배깅이고요. 그 앞에 두 개는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랜덤 서브스페이스는 얘는 프레딕터를 샘플링하는 건데요. 책에서 독립 변수를 프레딕터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독립 변수를 프레딕터라고 지칭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혼란시킬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독립 변수를 프레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다른 책에서 보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프레딕터는 독립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얘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이제 랜덤 서브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우리가 생성한 각각의 모델을 위해서 모델용으로 프레딕터를 샘플링한다. 이게 랜덤 서브스페이스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하이브리드예요. 어떤 하이브리드냐? 배깅과 랜덤 서브스페이스를 동시에 쓴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셋도 샘플링을 하고 독립 변수도 샘플링을 한 게 랜덤 포레스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팅은 얘네들이랑 전혀 이제 결이 다른데요. 어떤 거냐면 식별기가 내가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예전에 이제 에러를 냈던 게 있으면 그 에러 냈던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에러가 줄어들 때까지 재학습을 시키는 것이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AI 모델을 그 성능을 임프루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는 부스팅이에요. 잠깐만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부스팅이 네. 뭐 샘플링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걸 예측을 해갖고 네.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에러가 큰 데이터에 웨이트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식별기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완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완료된 식별기에서 나온 또 인퍼런스를 또 해서 에러인지 아닌지를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다시 재학습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인터러티브 하는.
백인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 뽑아서 이제 돌리면 네. 그거는 뭐 그 나머지 그냥 평균을 하든 앙상블을 하든 쓰든지 뭐 상관이 에버리징 없지만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일단 뽑아서 돌려서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에러가 많이 난 데이터는 따로 모아서 그 부분은 네, 새로 다시 한다는 그 거죠. 부분만 모아서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니면 기존 에러 나온 데이터가 것만 따로. 에러 나온 것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에러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그 재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요.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먼저 보면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방식인데 그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변수, 독립 변수 여러 가지가 있는 어, 어, 다변형 리그레션을 하면 그걸 한꺼번에 돌려서 이제 최적의 그 sum of squares나 뭐 에러나 이런 걸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그 MSE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또 여기 챕터에서 나오는 내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AI를 사용하는 가장 큰 키 팩터가 뭐냐면 Important Independence Variable, 그러니까 독립 변수 가장 중요한 피처를 자동으로 셀렉팅 해주는 게 이제 AA 사용의 가장 큰 키 팩터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이걸 공감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이 피처 셀렉션을 포함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베스트 프레딕터를로 이제 시작을 해 학습을 시작해서 뭐 sum of square라든지 AIC, BIC라는 그 지표를 가지고 그 리그레션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애를 뽑고 일단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핏한 정도가 좋아지는 정도가 더 이상 임프로브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나씩 추가해서 가장 좋은 그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역으로 하나씩 빼봐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피트의 정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어떤 변수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스텝 와이즈 리그레션이고요. 기존 방식은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해보고 좋은 거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씩 넣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학습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예전에 그냥 저희가 하나씩 코드 짜가지고 뭐가 제일 좋은지 그냥 노가다로 했던 거를 함수 하나에서 그냥 처리해준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스테바지 리그레션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든 독립 변수들의 페어들을 다 집어넣으면 일단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컴퓨팅이라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텝와이즈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최적의 이제 셋을 찾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 독립 변수들 중에서 정말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집어넣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봐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피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정말 이게 개선이 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 지점에서 걔네를 한번 세팅해 놓고 그걸 다시 한번 빼보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그냥 트라이얼 에러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네, 뭐냐면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차원이 높아지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코리니어리티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피팅은 잘 돼요. 샘플에서는. 네. 근데 아웃 오브 샘플에서 이게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르고 그렇죠. 내리고 해서 그 가장 적합한 거를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가장 예, 제거하는 변수를 많이 넣고 그 중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네. 그렇죠. 어. 네, 감사합니다. 진행. 더하는 예.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독립 변수를 더하는 과정은 제주님 말씀처럼 이제 일단은 가장 좋은 피팅의 조합을 찾는 거고요. 빼는 과정은 이제 코릴레이션 그 다중 공정성이죠. 그게 생겨가지고 서로 변수 간의 그 뭐지 독립 변수 간의 그 일레이션이 있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걸 그냥 이터러티브하게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제 리그레션 트리인데요. 리그레션 트리야 뭐 다들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트리는 계층적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크리테리안이 있고 이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그 기반해서 베스트 프레디터를 이제 피킹하는 건데 그래서 베스트 프레디터를 피킹하면 조건식에 의해서 그게 피킹되면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죠.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고 노드가 생기죠. 이렇게 차일드 노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부등식 조건을 적용하여서 이게 두 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노드에서의 리스폰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게 그 책에서는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그 단계에서의 그냥 그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계의 종속 변수의 베리언스가 미니마이징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이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의 미니마이징은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참값, 진실된 실제 참값과 이 노드에서 나오는 예측값의 에러의 베리언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 말은 바로 이제 MSE를 줄인다, 최소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MSE를 줄임말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에는 그 중립변수, 그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그 평균과 다름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각 노드에서의 그 프레딕트 리스폰스는 결국에는 그 응답 그 베리어블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트리를 계속 만들어서 MSE가 가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핑 컨디션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베리언스가 리덕션이 더 이상 없을 때, 뭐 너무 옵저베이션이 적을 때, 페렌트 노드에 너무 옵저베이션 수가 적을 때, 그 다음에 차일드 노드에 이제 스플릿을 했는데 스플릿된 차일드 노드에 너무 옵저베이션 수가 적을 때, 이건 민 리프 사이즈, 위에 거는 민 페어렌트 사이즈고요. 아래 거는 맥시멈 넘버 오브 노드, 내가 지정한 맥시멈 그 노드 수를 넘었을 때, 다다랐을 때 이제 스타핑 컨디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 트리는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학습이 다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만들어져요. 얘는 이제 x1, x2, 그러니까 과거 하루 전 거, 이틀 전 거의 이틀 전 리턴, 프라이스 리턴을 가지고 현재 값을, 미래 값을 예측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x2가 뭐 0.0001로 314가 작을 때 이쪽 노드로 가고 이쪽 노드로 가서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0.004527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트리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한 거예요. 그냥 예.
각 노드에서 yes와 no죠. yes와 no로 가서 각 노드로 이제 분산시키고 그 분산해서 이제 분산이 종료점이면 거기서 이제 그 값을 그냥 취해서 예측 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렇게 양쪽 끝단에 요 0.004716, 마이너스 0.004527 이 두 값만 사용해 가지고 롱숏 하면서 이제 민 리버팅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나오지만 왜 자기가 이 두 개만 썼냐 아니면 왜 이렇게 노드를 추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노드를 다 써가지고 전략을 취하면 너무 오버피팅이 돼서 성능이 열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프루빙 하는 방법인데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먼저 나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아까 말했지만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식이고요. 줄이는 기술이고요. 오버피팅을 어떻게 줄이냐? 그러니까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를 테스팅함으로써 오버피팅을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K개로 equally subset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K폴드라고 하죠. K폴드. K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델 I는 다른 모든 सब셋의 조합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i번째 데이터셋만 빼고 나머지 것들로 이제 모델 I를 K개의 폴더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빼고 나머지 걸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I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번째 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를 해 나오는 값을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그 모델 하나를 피킹하는 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 이게 폴딩하는 K 값이 너무 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에 이제 너무 큰 스테이티컬 통계적 에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가 너무 크면 K 안에 들어가는 트레이닝 셋이 일단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적으니까 그 값이 너무 오버피팅 돼서 이제 통계적 에러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K 값이 너무 작으면 충분히 트레이닝이 안 돼서 베스트 원은 뽑기가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K폴드를 이제 5번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이 자기가 해보니까 의미 있는 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10번 이상 되면 뭐 성능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폴드 수를 넣어가지고 여러 번 해보면 더 좋은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데이터셋을 K개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분산시킨 거예요. 서로 이제 그룹을 나눈 건데 이거랑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그 모델 하나를 피킹하는 건데 반대로 배깅은 N개의 샘플을 랜덤하게 이제 뽑아내는데 아까 말했지만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는 거죠. 리플레이스를 허용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피킹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예 빠진 애들을 out of bag이라고 합니다. 이 out of bag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아예 그 i번째를 빼놓고 K개의 K-1개를 트레이닝시키고 i번째로는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오밋된 애들을 가지고 out of bag 테스트 샘플, 이제 OS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K번 반복하면서 이 K개에서 나온 애들을 이제 앙상블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K 여러 가지를 복사본을 만드니까 트레이닝 셋이 샘플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런 거를 이제 부트 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프라도식 그 뭐지? 책할 때 맨날 헷갈렸거든요. 부트 스트래핑 뭐, 예, 뭐 배깅 할 때마다 이제 헷갈렸는데 계속 보니까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배깅은 반복해서 피킹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걸 허용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진 결과의 대부분을 CV는 하나를 피킹했는데 얘는 피킹하지 않고 에버리징해서 쓴다. 이게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디퍼런스 CV는 average, predicted response를 average해서 쓴다. 거고요. increase 다음에 K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웃 오브 샘플의 퍼포먼스가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트레이닝 셋이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 셋을 더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셋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아웃 오브 샘플에 대한 퍼포먼스가 디그레이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깅을 하는 그 그림을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3번 셋이 뭐 2번 할 수도 있고, 뭐 2번 셋이 2번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될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이제 배깅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사이즈는 똑같다. 오지리전 트레이닝 셋에 똑같은 사이즈의 트레이닝 셋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100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100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을 out of sample, out of 100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랜덤 서브스페이스하고 랜덤 포레스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랜덤 서브스페이스는 독립변수 중에서 독립변수들을 랜덤하게 이제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도 앞에 배깅처럼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독립 변수를 샘플링한다. 이 차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아까는 그냥 막 뽑아도 됐잖아요.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뽑아도 됐는데 얘는 한 번 뽑힌 애가 다시 뽑히면 그 샘플링 프로버빌리티, 그 샘플링 될 확률을 줄여줘요. 그래서 여러 번 되면 될수록 다음번에는 덜 뽑히게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는 그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얘도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오는 샘플 모델들로 샘플링으로 해서 만든 그 트레이딩된 모델들의 프레딕션을 에버리징해서 쓰고요. 이런 방식을 아까 말했지만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죠. 여기 잘못됐다. 이거 N자 들어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앙상블은 그래서 많은 그 예측력 약한 애들을 많이 모아서 걔네들의 이제 집단지성으로 그 예측력을 높이겠다. 이게 이제 양상불의 목표예요. 잘하는 애 한 명의 말에 맹신하기보다는 못하더라도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 명의 말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걸 에버리징함으로써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하는 게 이제 양상불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나오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써보셨을 텐데 얘는 이제 배깅하고 랜덤 서브스페이스를 둘 다 쓴 거예요. 재진님 질문 있으셨던 질문 건가요? 있는데요. 네. 예, 다름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브 스페이스인데 서브 스페이스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몇 개나 서브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그건 거냐. 자기 지정한 값이 자기가 지정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그 함수의 뭐지? 아규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결국엔 피처링이죠. 네, 결국엔 피처링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배깅하고 플러스 랜덤 서브스페이스인데요. 아, 손들기 하셨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손들기를 못 보고. 아, 제디님이 조금 작은 목소리로 아까 얘기를 제가 하셨어가지고 넘어가신 것 질문했었어요. 예, 같아요. 목소리 좀 작아서 그러셨어요? 안 들리셨나 봐요. 예. 예,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뭐, 리그레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트리는 트레이닝 데이터도 리플레이스를 허용하면서 랜덤하게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노드, 각각의 스플리트 노드에서 그 독립변수, 베스트 독립변수를 선정하는 것도 랜덤하게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스팅이 있는데요.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부스팅은 과거 내가 잘못한 미스테이크, 이제 실수에서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인 건데, 그래서 러닝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 프레딕션 에러가 이전 그 반복에서 그 만들어진 모델의 에러를 프레딕션 에러에 계속해서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그 실수를 계속 학습을 해서 실수가 계속 줄어들게 만들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러닝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리그레션 트리 같은 것을 이전에 했던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리그레션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첫 스텝에서는 트리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질 때까지 이제 방습을 하고요. 트레이닝 셋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요. 어떻게? 여기 있죠. 실제 리스폰스하고 이전 그 모델에서 나오는 프레딕션 리스폰스의 차이, 에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러죠. 에러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트레이닝 셋으로 크리에이팅을 해서 첫 번째 모델로부터 만들어진 프레딕티브 모델에서 이 에러를 가지고 새로운 뉴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서 얘로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키는 것을 n번 n번은 m개의 트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가 줄어들는 방법,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 컨셉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보고 책을 봤는데 결국에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오버피팅이 돼요. 트레이닝 셋에서는 엄청 잘 되는데 샤프 레이셔가 엄청 커지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뜻인데, 뭐 책에는 그거를 개선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아규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봤더니 오버피팅이 심하더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부스팅이 성능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앞에서는 계속 리그레션 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가 나와요. 어차피 리그레션 트리나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나 트리는 똑같은데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레이블을 내가 예측하느냐 아니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느냐, 둘 중에 그거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리그레션 트리에 그냥 가장 가까운 이제 뭐
형제 자매쯤 되는 애다라는 거고요. 얘는 미니마이징 베리언스를 하는데 리스판스에 이제 미니마이징 베리언스를 하는데 리그레션 트리는 MSE를 미니마이징 했다면 얘는 GDI 지수라는 거를 이제 미니마이징 한다는 거 해요. 이제 Genius Diversity Index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예, GDI가 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GDI라는 게 있는데 GDI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P 플러스 제곱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제곱 이게 뭐 스퀘어 값이죠. 근데 P 값이 뭐냐면 책에는 포지티브가 나왔을 때 그거를 맞춘 확률이고 이제 P 마이너스는 네거티브일 때 맞춘 확률인데요. 그거의 다이버전스가 있을 때 그 에러 값을 제곱해서 그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의 미니멈 값은 0이 된다고 해요. 이 0이 되는 거는 각 노드가 옵저베이션이 같은 클래스의 옵저베이션으로 구성됐을 때 지니 주수가 0이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퍼펙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없는 상태겠죠. 에러가 없는 상태의 퍼펙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책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되게 간략하게 짤막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이거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랜덤 포레스트를 쓸 때 그냥 함수를 그냥 막 쓰기만 해가지고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노드를 스플릿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뭐냐 이게는 이 GDI의 썸을 미니마이즈 하는 애가 바로 이제 베스트 프레디터 베스트 그 안에 노드에서의 베스트 독립 변수가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MSE를 줄이는 리그레션 트리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각 그 알고리즘을 썼을 때 CAGR하고 샤프 레이셔의 그 OS 테스트 결과를 이제 쭉 써놨었는데요. 그걸 이제 종합한 건데, CAGR이 제일 좋은 게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거는 하는 그 방식이랑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건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리그레션 트리가 이제 트리 구조로 했을 때는 가장 좋았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딱 두 가지의 리프만 사용해서 이제 그 리그레션을 했을 때 예측을 했을 때 전략을 펼쳤을 때 값이고요. 이거를 전부 다 쓰면 굉장히 나빠진다. 마이너스 7% 정도의 CAGR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0.6%에 0.11의 샤프 레이셔가 나와가지고 너무 안 좋아졌죠. 근데 배깅을 썼을 때는 얘보다 훨씬 좋았죠. 7.2%에 0.5 샤프 레이셔가 나와서 오히려 리그레이션 추리의 성능을 높여줬는데 CV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랜덤 서브스페이스나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썼을 때 이게 했을 때는 1.5%, 0.2%가 나왔고요. 근데 이때는 중요한 점이 트리를 이렇게 두 개의 리프만을 가지고 한 그 리그레이션 트리가 아니고 모든 프레디터라 모든 노드를 다 쓴 거죠. 모든 노드를 다 써서 풀이했을 때 아까 7.2% 마이너스가 났다고 했잖아요. 리그레이션 트리가 결과가. 근데 오히려 1.5% 수익이 났고 CAGR로 샤프 레이셔가 0.2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성능이 좋다는 거죠. 마이너스 7%인 얘를 플러스로 돌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부스팅은 아예 CAG랑 샤프 레이셔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버피팅이 너무 심해서 비교할 감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스팅은 아예 빼버렸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는 4.8%에서 0.4로 이제 약간 준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얘네들보다 앞선 애들보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내용대로라면 그냥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에서 그런 거죠. 다른 데이터에서는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다 해봐야 되고요. 저도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냥 노가다로 이제 찾는 거는 해봤지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해본 적은 없어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크로스 밸리데이션, 배깅, 뭐 랜덤 런군 포레스트, 부스팅 이런 기법들은 트리 구조 우리가 트리에 기반한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 꼭 같이 적용해야 되는 그 기술들이니까 한 번씩 그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걸 쓰실 때 꼭 배깅이나 부스팅은 같이 이제 버무려서 써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재 내용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빨리 끝내고 코드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코드 리뷰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코드 리뷰는 따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은 이